네, 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6월 전국 모의고사 성적 그리고 지원 가능성 분석을 강연을 맡은 김영편입 진로진학연구소의 임영욱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알다시피 편입시험은 학교별 시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입학에서 얘기하는 수능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수능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똑같은 시험을 보고 그 성적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1등부터 100등까지 성적을 매긴 후에 그 성적에 맞춰서 가군, 나군, 다군에서 3회를 지원합니다. 반면에 편입의 경우에는 학교별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지원을 한 후에 학교 단위 시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 학교마다 시험 문제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내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명 편입 모의고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점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편입을 준비하는 전국의 대다수의 친구들이 기명 편입 모의고사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시험을 가지고 어느 선 정도가 된다를 가지고 지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전국 모의고사가 바로 지난달 6월 24일에 이제 실시된 6월 모의고사입니다. 이 모의고사 성적을 상세하게 분석해 드릴 건데요. 거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편입 모의고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우리가 100분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는 원점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100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 뒤에 몇 명이 있느냐인데요. 데이터를 이렇게 하나씩 보다 보면 보통 100분위가 80 후반의 친구들, 70 초반의 친구들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합격되고 어떤 친구는 불합격이 되고 또 어떤 친구는 합격이 되고 이러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첫 해에는 이렇게 벌어져 있겠지만 매년 데이터 또 아니면 매월 데이터를 계속 모으다 보면 합격되는 친구들이 모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뒤쪽으로 가는 친구들, 그러니까 전체적인 평균이라든지 아니면 50%의 평균이라든지 이것들이 점점 모이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신입학에서 얘기하는 학교 순서대로 성적대가 조금씩 변화하면서 내려가는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시나요? 이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왜 이렇게 이 데이터가 만들어지냐면 기명 편입 모의고사는 편입을 준비하는 친구들의 75%가 이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굉장히 많고요. 또 기명 편입에서는 기명 편입을 통해서 합격한 데이터가 22만 6천 건입니다. 그래서 2018학년도에 건국대에 건축학과에 붙었던 친구들의 모의고사, 또 2019학년도, 2020학년도 해서 계속 그런 데이터들이 모이게 되면 이렇게 성적들이 수렴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번 보다 보면 대학별 고사를 기명 편입에서는 정량화를 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적을 분석할 때는 최초 합격이 있고 마지막에 문을 닫고 합격하는 경우가 있고 상위 30%, 30등 한 친구, 50%, 70%,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맨 마지막에 문을 닫고 간 친구들도 있겠죠. 이러한 컷이 있을 것이고요. 또 1등부터 30%까지의 평균, 50%까지의 평균, 70%까지의 평균 해서 컷과 평균을 가지고 점수를 보정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최초에 합격하는 친구와 문을 닫고 들어가는 친구 사이에 이렇게 간격이 벌어지면서 범위가 설정이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점점 내려갈수록 벌어진다라는 게 보여지실 거예요. 한양대, 서강대, 성균관대, 경희대 자, 선호하는 대학 순으로 해서 조금씩 가면서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최초에 합격한 친구가 여기도 합격할 것이고 여기도 합격을 하겠죠.
왜냐하면 편입은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 군데를 합격한 친구는 제일 마음에 드는 학교에 원서를 넣게 될 겁니다. 합격을. 그러면 나머지는 추가 합격을 또 선발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범위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데이터들이 방대하게 있다 보니까 저희 김영편입 또는 김영편입 진로진학연구소에서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배치 참고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러한 값의 보정값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모의고사의 평균 점수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네, 그러면 2024학년도 6월 모의고사 결과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년 대비 12.8%가 증가를 했는데요. 2022학년도는 6월 모의고사 응시생이 8,114명이었다면 네, 2023학년도에는 9,149명으로 네, 약 1,000명 이상이 증가했고요. 전년 대비 12.8% 증가했다. 아시겠지만 학사 편입보다는 일반 편입의 인원이 많이 늘어났죠. 학습 편입은 정원 대비해서 이제 퍼센테이지인 거고, 또 일반 편입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중도 탈락 또는 자퇴에 따른 그 빈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선발하는 제도가 편입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슈들이 있죠. 최상위권, 의학학 계열, 또 편입의 이슈라든지 첨단 산업학과, 또 신설학과도 생기면서 재수와 반수 요인이 증가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중도 탈락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공간이 많이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편입학 선발 인원도 많아지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역시나 일반 편입의 인원도 늘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응시 인원도 많이 늘었습니다. 네. 다음은 계열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열별로 보면 인문계열은 전년 대비해서 8% 정도 증가하였고요. 또 자연계열은 17.7% 증가하였습니다. 네, 인문계열은 2022학년도에 3,229명에서 3,486명으로 약 260명 정도 증가한 반면에 자연계열은 4,773명에서 5,620명으로 약 847명 증가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시다시피 차지하는 비율,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인문계열의 비율은 전년 대비해서 2.6%포인트 하락한 반면에 자연계열은 2.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연계열의 편입의 기회가 확대가 되다 보니 자연계열 쪽에서 많이 준비를 하고요. 또 인문계열을 준비하던 친구들도 자연계열로 준비하면서 하는 친구들이 늘기 때문에 그만큼 좀 자연계열이 핫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2022학년도하고 2023학년도 성적을 죄송합니다. 2022년하고 2023년이죠. 그러니까 학년도로 따지면 2023학년도고 2024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성적과 작년 성적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평균을 보면 작년에는 이건 원점수입니다. 원점수 51.1에서 2023년에는 53.8로 2.7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컷과 평균이 있는데요. 컷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등부터 100등까지 있을 때 여기에 30%에 해당되는 컷이 되는 것이고요. 또 여기는 10%에 해당되는 컷이 되겠죠. 반면에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평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평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상위 10% 컷은 72.5점에서 80점으로 7.5점 정도 상승했고요. 또 30% 컷은 60점에서 65점으로 5점 정도 상승했습니다. 평균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것인데요.
이렇게 시험 성적이 올라갔다 이러면 뭐 난이도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준비하는 준비생들의 어떤 준비 상태도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거는요. 우선 상위 10%와 상위 30%의 그 극격차가 더 늘어났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보시다시피 2021학년도를 한번 보면 상위 10%와 상위 30%의 성적 차이가 약 12.5점 차이가 났었죠. 12.5점. 여기도 12.5점 차이가 났습니다. 그죠? 근데 2023학년 요번 시험에서는 15점 정도 차이가 났어요. 더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는 더 잘하고 이렇게 격차가 좀 벌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평균에서도 그렇게 보여지죠. 평균도 여기서 보게 되면 약 9점 정도, 또 여기서 보더라도 9점 정도인데 여기서는 10점 정도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학인데요. 수학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전년도에 비해서 2.9점 정도 낮아졌습니다. 뭐 난이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또 역시나 주목해 주셔야 되는 것은 네, 점수 차이가 16점에서 26점 차이로 벌어지기 시작을 했다. 그죠? 마찬가지로 평균 과목을 보더라도 약 10점에서 네, 한 14점 정도 또 벌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들을 보시면서 잘하는 친구들은 더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것의 간격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반기로 갈수록 우리 친구들이 또 준비를 하는 게 이제 더 열심히 하면서 이 편차는 줄어들고는 있는데요. 그냥 6월달 모의고사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벌어져 있더라. 여기 주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2023년 지난달 6월 24일에 실시된 6월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등급은 신입학 기준에서 수능 기준으로 해서 1등급부터 9등급인데 7등급까지 제가 성적을 만들어 놨고요. 원점수로 보시면 지금 현재 김영 편입 홈페이지 모의고사에 가시면 이 내용들은 좀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원점수가 85점이었을 경우에 백분위가 95, 백분위가 95.2라는 얘기는 상위 5% 안에 들어야 된다 이런 뜻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자, 2등급, 3등급 이렇게 해서 쭉 나누어졌는데요.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이 편입 영어가 지금 한 문항당 2.5점 차이예요. 그죠? 2.5점 차이. 2.5점 차이라는 걸 좀 잘 아시면 지금 원점수가 47.5하고 60점 사이가 지금 5문항 차이거든요. 5개 차이인데 백분위가 20 이상이 지금 현재 차이 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뒤쪽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백분위 50 정도 되는 곳이 우리가 편입 기준으로 해서 인서울권의 기준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한 3문제 정도 더 맞는다 그러면 인서울권으로 물론 보정하기 전이겠지만 평균점으로 봤을 때 해볼만 하다라는 점수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해가시죠? 그렇게 해서 편입 영어의 경우에는 4등급과 5등급의 요 사이에 백분위가 20 정도 차이가 나고 거기에 5문항 정도의 차이가 나더라. 네, 여기서는 보시면 여기는 3문항 차이가 나고요. 그죠? 여기도 3문항 차이가 나죠. 여기서는 4문항 차이가 나고 여기서는 5문항 차이가 난다.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네, 수학도 한번 보겠습니다. 수학은 문항당 네, 한 문항당 4점이죠. 네, 마찬가지로 이 36하고 40, 즉 4등급하고 5등급 이 사이에가 지금 현재
9, 10, 12점 차이 나죠? 12. 12니까 세문항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컨디션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 아니면 조금 더 노력하고 또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이 100분의 1을 높일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편입영어와 편입수학이 있고, 마찬가지로 편입영어와 편입수학을 같이 합쳤을 때 역시 제일 많이 벌어져 있는 구간이 4하고 5구간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제 이 강연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각자 지금 현재 내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계실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디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6월부터 해서 또 11월까지 또 12월까지 앞으로 한 6개월 정도를 준비하면서 계속 완성해 나갈 것이고 편차는 줄어들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정하기 전에 점수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보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서성한 또 중경외시 하면 그 학교 라인에 박스권을 만들어요. 또 건동숙이라고 해서 또 주요 15개 대학이면 15개 대학에 또 박스권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점수 보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더 신중해야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보정 전에 최초 합격하고 또 마지막 합격하고의 평균이기 때문에 편차가 조금 큽니다. 그리고 지금 단에서는 보정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면 해볼만 하구나 정도를 파악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18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2022학년도 6월부터 11월이고요. 죄송합니다. 2023학년도까지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의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의 수는 27만 1610건으로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요 분석 중에서 뭐 건국대를 간 친구의 성적대는 어떻게 되었다, 뭐 홍익대는 간 친구는 어느 정도였다를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100분의 1 가지고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대학의 구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연구소는 우리가 입시에서 보면 주요 15개 대학이다, 또 인서울권 대학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주요 15개 대학과 인서울권 중하위권 대학, 이 대학들을 다 합쳐서 우리는 인서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서울인데 뭐 인하대나 아주대나 항공대나 가천대도 비록 경기도에 있지만 성적대를 가지고 보면 인서울권에 준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를 다 포함해서 인서울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인서울권을 다시 두 개로 나누게 된 거죠. 위쪽을 주요 15개 대학, 또 아래쪽을 중하위권 대학으로 구분을 짓고요. 그래서 대다수의 친구들이 지방대나 전문대나 학점은행제 친구들이 편입을 통해서 이쪽으로 진입을 하기도 하고, 또 이쪽에 있는 친구들이 편입을 통해서 이쪽으로 진입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구간을 조금 더 상세하게 나누었어요. 그래서 1구간, 2구간에서 인서울권을 전체 6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보통 3구간까지를 뭐 잘 들어보셨죠? 뭐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홍숙이라고 해서 입시에서 제일 많이 쓰는 주요 15개 대학이죠. 여기를 주요 15개 대학으로 나누었습니다. 주요 15개 대학은 수능에서 보통 2등급 이내에 들어야 갈 수 있는 대학이죠. 상위 11%, 11등을 해야 갈 수 있는 학교다. 자, 인서울권 중하위 대학은 3등급 이내죠. 그러니까 23%, 100분위 1로는 77. 네, 그렇게 해서 구간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1구간의 내용은 빼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 대학들은 편입 영어와 편입 수학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논술 전형이라든지 전공 시험을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뺐고요. 저희가 분석한 것은 2구간부터 6구간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문계열 영어 모의고사 100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8학년도부터 2023학년도 작년까지 6월부터 11월 모의고사 데이터를 가지고 전부 다 돌렸을 때 2구간부터 6구간까지죠. 그래서 100분위를 보면 일반 학사가 있고 전체에는 100분위가 76.5였어요. 100분위가 76.5라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앞에서는 23.5% 안에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성적 통지에서의 100분위를 100에서 100분위를 빼면 되겠죠? 다 알고 계시죠? 네, 이렇게 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전체로 봤고요. 또 일반은 일반, 또 학사는 학사겠지만 지금 현재는 아직 이제 6월 달이니까 좀 더 러프하게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성한 중경 외시 23.5% 이내. 자, 건동홍숙 여기까지죠. 건동홍숙이 주요 15개 대학이죠. 27.1%. 자, 그 다음 국숭세단 또 인하항 과기대까지 해서 여기가 해당이 되는데요. 36.1%. 그리고 인서울권 맨 마지막 네, 여기가 42.6%. 아, 요 정도면 해볼만 하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인문계열 영어 모의고사 100분입니다. 자,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 수학 모의고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방식이죠. 수학만 가지고 했을 때요. 네, 3구간까지. 자, 그러면 여기가 주요 15개 대학이죠. 자, 그러면 2구간인 서성한 중경 외시는 22.2%, 건동홍숙은 28.2%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sun세단 과기대 인하항 하면 32.9%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인서울권 맨 마지막인 6구간은 53이죠. 100분위가. 그러니까 상위 47%다. 그러니까 50% 선에서 거의 인서울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영어 시험을 같이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어 수학을 보기도 하고 수학만 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자연계열 친구들 중에 영어 모의고사를 본 친구들의 또 100분위를 한번 보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었을 때 기명편입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영어 시험이 자연계열 친구와 인문계열 친구가 같이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문계열에 비해서 자연계열 친구들의 성적대가 조금 더 낮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수학을 같이 준비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자연계열 영어 모의고사 성적을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서성한 중경 외시는 27.7%. 그죠? 한번 볼까요? 인문계열인 23.5%보다 낮죠. 4점 정도, 4에서 5점 정도 낮습니다. 자연계열이. 자, 건동홍숙은 32.0%, 또 국숭세단 라인은 39.3%, 그리고 인서울권 맨 마지막인 곳은 48.1%가 되겠습니다. 네, 되셨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15개 대학, 그래서 서성한 중경 외시 이하고 건동홍숙까지 하는 주요 15개 대학의 인문계열의 평균은 상위 27.1%입니다. 일반 편입은 26.49, 학사는 28.7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 자연계열은 영어하고 수학을 같이 보는 경우에는 도합해서 30.1%, 일반 편입은 28.9%, 학사 편입은 33.5%. 뭐 잘 아시겠지만 일반 편입에 비해서 학사 편입이 조금 더 유리한 이유가 성적대가 좀 더 낮기 때문이겠죠. 보여지시죠? 네, 그리고 자연계열 수학만 보는 학교일 경우에는 28.2가 전체, 일반 편입은 27.0,
학사 편입은 32.1%가 되겠습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인서울권을 보게 되면 인서울권은 42.6%, 일반 편입은 42.0, 학사는 42.8. 같은 방식으로 영어 수학의 경우에는 47.6%, 수학의 경우에는 47%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요번 모의고사 성적 원점수가 어느 선에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문계열 영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인문계열 영어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성한 중경 외시가 23.5%였거든요. 23.5%였기 때문에 상위 23.5%니까 한 요 정도에 위치하고 있겠죠. 그럼 원점수는 영어는 70점이었다. 이해 가시죠? 건동홍승은 27.1%였다. 27.1%니까 한 요 정도가 되겠네요. 즉 지금 현재는 서성한 중경외시와 건동홍숙이 문제 차이가 한 문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적대가 좀 높게 있는 친구들의 경우더라도 방심을 하셔서는 안 되고요. 성적이 좀 낮더라도 너무 또 침울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국숭세단 해서 36.1%, 또 인서울권이 42.6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박스를 만들었죠. 이렇게 박스를 보면 지금 요 차이가 지금 12.5잖아요. 12.5니까 5문항 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문제 차이니까 별로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만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학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학은 문항당 4점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서성한 중경외시가 22.2, 또 건동홍숙이 28.2, 국숭세단이 32.9. 그래서 건동홍숙과 국숭세단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문제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인서울권으로 좀 벌어지는 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편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를 쓸 수 있으니까 많이 보고 지원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간격이 인서울권이 이 국숭세단하고 차이가 조금 더 나고 서성한 중경외시와 건동홍숙과 국숭세단은 좀 붙어 있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연계열의 영어 수학의 경우는 이제는 영어 문항당 2.5와 수학 또 4점의 조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간격이 더 촘촘하게 될 건데요. 그래서 서성한 중경외시는 25.0이고 건동홍숙은 30.1, 국숭세단은 36.1이고 인서울권이 47.6이더라.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 기명 편입 모의고사는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편입을 준비하는 대다수의 친구들이 기명 편입 모의고사를 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2018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의 6월부터 11월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해서 전체적으로 어느 선인지를 만들어 놨었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성적을 한번 집어넣어 보고 어느 선이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0% 선에 들어간다. 그러면 인서울권이다. 근데 지금 당장 들어가지 않더라도 남은 기간들이 있고 또 간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항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모두가 합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명 편입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의 위치를 파악하는 부분이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보다
합격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진단 툴을 활용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반기 준비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편입을 준비하는 친구들과의 경쟁에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으니까 해볼 만하다 정도를 모의고사로 판단을 했다면 여러분들께서는 희망하는 대학의 기출문제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추후에 나오는 모의 지원도 해보셔야 되고, 또 저희가 만들어 놓은 보정과까지 들어간 그 배치 참고표까지도 활용을 하시면서 계속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2024학년도 하반기 준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트렌드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19학년도부터 작년 2023학년도까지의 합격자 35,564건을 분석을 한번 해봤고요. 일반 계열만 가지고 저희가 보면 일반 계열이 점점 증가를 해서 작년에 아주 급증을 했죠.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인 게 앞서 보여드렸던 이 노란색은 주요 15개 대학이에요. 자, 주요 15개 대학이고 파란색은 인서울권 중하위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합쳐서 인서울권 대학이 되겠죠. 그러니까 인서울권 합격자가 실제 전체 합격이 한 86%예요. 그러니까 편입 합격한 합격 신고한 친구들의 86% 이상이 인서울권 합격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입이라고 하는 것은 인서울에 최적화되어 있는 입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주요 15개 대학의 합격자가 점점 늘어나서 작년에는 거의 붙어버렸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상위권의 편입 이슈가 많아지고 재수와 반수 요인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공간만큼이 편입생들이 차지하면서 합격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몇 문항 더 열심히 한다면 주요 15개 대학 진학에 좀 더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여기 도표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전국 모의고사다 보니까 기명 편입 회원인 수험생과 또 외부 수험생 간의 이 성적 데이터도 있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외부생이 내부의 수험생에 비해서 한 5점에서 6점 정도가 낮습니다. 영어하고 수학이. 그러면 5점에서 6점 정도가 100분위가 낮다라는 거기 때문에 외부생들도 조금 더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좀 더 높은 대학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2024학년도 합격을 위한 하반기 준비 전략. 첫 번째는요, 내 위치가 어딘지를 파악하는 거죠. 준비사항을 체크를 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내부 수험생이라면 얼마든지 주변에 상담하실 수 있는 담임 선생님도 계시고요. 또 뭐 온라인 회원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남기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론 마무리와 부족 부분을 보완한다. 지금 개인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3월 아니면 1월부터 준비했던 학생들이 있고 또 방학 지나서 7월부터 또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시작 시점은 좀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늦게 시작하는 친구들은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7월에서 9월까지 이론은 마무리를 하면 좋을 거고요. 그래서 부족 부분을 보완 또는 심화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빨리 마무리를 짓고 기출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9월, 10월 이후에 이제 기출로 들어가고 또 대학별 기출 문항들을 분석하면서 그 학교의 출제 경향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답을 통한 기출 유형 보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석 툴을 활용하셔야 되는데요.
아시겠지만 모의고사라든지 이 모의고사 점수대가 계속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도 보셔야 될 거고요. 또 배치 진단, 또 11월에 최종 배치고사 이후에 모의 지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또 9월, 10월부터는 실감 모의고사라고 해서 그 학교의 실전 감각을 익히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또 상위권 친구들을 위한 상위권 모의고사, 또 전국 모의고사가 여전히 있음으로써 지속적으로 그 시험을 체크하면서 내 위치 또 경쟁자의 분석을 같이 병행하면서 분석하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 시기별 준비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일단 2달 동안은 이론 정리 보완, 또 문제 적용 이론 보완, 또 진행이 된 친구들은 응용이나 심화, 그리고 기출 유형을 분석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성적이 좀 잘 나오는 친구들은 상위권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 또 월별 모의고사를 통해서 계속 위치를 파악을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이론을 보완하거나 오답 정리를 하고 마찬가지로 응용 심화를 들어가게 되겠죠. 대학별 기출, 또 실감 모의고사, 또 상위권 모의고사나 또 월별 모의고사를 통해서 계속 체크를 해 나갑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원 전략 설명회가 들어갈 것이고 11월 최종 배치고사 그리고 모의 지원 서비스 기명 편입에서 굉장히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죠. 모의 지원 서비스 그리고 최종 배치 상담 그러면서 마무리 특강이라든지 예상, 모의, 문제 또 기출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완성해 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입시는 굉장히 전투적으로 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은 기간 굉장히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빡빡하게 그리고 조금 더 차별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학 같은 경우에는 또 시작한 친구들에 따라 좀 다른데요. 우선 좀 늦게 준비한 친구들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미분적분이 2달 안에는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미리 정리가 끝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응용 기출이 들어가거나 선형대수 정리가 들어가면 될 겁니다. 이론에 어느 정도 자신 있다 그러면 이제 기출을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미분적분이 이제 끝난 다음에는 선형대수와 다변수 정리가 들어갈 것이고요. 또 그게 끝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선형대수와 다변수 응용이나 기출 조금 더 빨리 하는 친구들은 공학수학 정리에 들어가겠죠. 네, 역시 실감 모의고사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자, 11월부터는 공학수학 또 정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론이 미리 끝난 친구들은 지금 기출이나 응용이나 심화나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최종 배치고사, 지원 전략 설명회, 모의 지원 서비스와 또 최종 배치 상담, 마무리 특강, 예상 모의고사, 기출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족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양한 분석 툴이 있을 건데요. 기명 편입 모의고사를 좀 활용하셨으면 해서 제가 일정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편입 월 모의고사는 네, 거의 매달 진행이 될 것이고요. 전국 모의고사가 10월 그리고 11월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10월, 11월은 보셔야 될 거예요. 그죠? 많이 볼수록 좋습니다. 많이 볼수록 내 위치를 파악하기 좋기 때문에. 그리고 상위권 모의고사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좀 잘 나오는 친구들끼리 다시 시험을 통해서 위치를 파악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목표하는 대학에 따라 좀 다른 친구들, 뭐 연고대 모의고사도 있고요. 또 의학대 모의고사, 경찰대 모의고사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홈페이지 일정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 모의고사 10월하고 11월, 특히 11월은 가장 많은 친구들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기억나시나요? 고등학교 3학년 때 3월, 6월, 9월 모의고사가 있으면 3월까지는 재학생이고 6월, 9월부터는 재수생과 반수생이 들어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최종 배치고사는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최종 배치고사는 반드시 들어오셔서 배치 지원하고 모의 지원까지 활용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국 모의고사는 웬만하면 다 들어오셔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회원들은 네, 월 단위 모의고사. 물론 비회원도 월 단위 모의고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내 위치를 파악하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추후에 이 최종 배치고사를 보고 나면 11월에 모의 지원 서비스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홈페이지 내에 스마트 다이어리가 있으면서 희망하는 대학들마다의 원서 접수나 시험일이라든지 면접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저희 김영 홈페이지에서 보여주게 되고요. 또 모의 지원에 대한 최신 뉴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속보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최종 배치고사를 응시하게 되고 성적 분석을 하고 그 성적으로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모의 지원을 하게 되면 그 대학, 그 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점수대를 비교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지원 결과 리포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략 포트폴리오와 온라인 배치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학과 학과를 지원하게 되는 것이죠. 네, 어떠신가요? 김영 편입 그 모의고사든 아니면 진학을 하기 위한 모든 프로세스와 또 분석 툴은 과연 다른 기관에 비해서 월등합니다. 그래서 김영 편입 진로진학연구소 또 김영 편입 기관은 오로지 데이터와 수치로 입시를 분석하고 있고요. 또 김영 메가스터디 교육 그룹이니만큼 컨설팅 노하우와 또 김영 편입 방대한 합격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